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학상 제일 마지막 단원에 있는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상 도형의 이동 단원을 보면 기본적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말고도 우리가 두 가지 대칭이동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이동과 그리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당부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 문제들을 풀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교과서에서 도형과 관련된 공식들을 수식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도형의 방정식 문제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식으로만 해결하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 문제들은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도형과 관련된 성질들을 문제에서 얼마나 많이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운 수식을 굳이 다 쓰지 않고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수식으로 정리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서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그림만 그려도 절반 이상의 문제는 좌표평면이 필요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그려서 상황 파악이 되면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혹시나 좌표평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좌표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거고, 우리가 배운 수식은 이 도형의 성질들을 최대한 활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거들어주고 문제를 정리하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칭이동을 수식적인 부분보다는 도형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고 수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수식 그리고 계산하는 연습은 꼭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이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수식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기본 대칭이동도 원점 대칭이동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호만 바꿔서 계속 대칭이동을 하다 보면 이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많이 놓치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어떤 도형 혹은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 중심에 있는 요 점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대칭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요 점 P, A, B에 대해서 어떤 점을 옮기고 싶다 라고 하면은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점 A를 어떤 점 P를 중심으로 대칭이동을 한다는 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의 관점에서는 요 대칭의 중심 P가 옮기기 전의 점 그리고 옮기고 난 후에 A랑 A'을 연결한 두 선분을 요렇게 이등분하는 중점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냥 중점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칭이동을 한다 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교과서에는 점을 옮기는 대칭이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도형을 옮기는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도형들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점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처럼 도형을 내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도형의 중요한 점 하나만 랜드마크를 찾아가지고 걔만 옮겨주는 식으로 우리가 대칭이동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의 중심을 관계식만 봐도 바로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만 옮기게 되면, 자, 대칭이동을 했을 때 원의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만 알아도 관계식을 찾아줄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중심만 옮겨서 우리가 대칭이동을 한 원의 방정식을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칭이동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2차 함수, 포물선의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직선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칭이동을 했을 때 어떤 도형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면 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이런 식으로 점 하나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밖에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냥 원의 중심만 요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옮겼을 때 생기는 요 중심에 대해서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만 그리게 되면 나머지 원 위에 있는 점들은 그냥 전부 다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되겠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포물선이 되고 직선이 됐을 때에는 이 도형 전체를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어떤 도형이 되는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해서 우리가 어떤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 상황을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을 점 A, B에 대해서 옮긴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점 대칭 이동은 180도 회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여기 있는 원 위의 모든 점들이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 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도형을 그대로 180도만큼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을 때 나오는 도형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도형들이 어떤 식으로 옮겨지고 어떤 모양의 도형의 방정식이 될 건가도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2차 함수나 직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밑에 어떤 도형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한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을 하게 되면 위아래 볼록이 뒤집힌 포물선이 나오겠구나. 근데 회전하는 과정에 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2차 함수 관계식을 세울 때에는 꼭지점과 2차항의 개수, 위아래 볼록, 그리고 폭을 결정을 하는 2차항의 개수만 가지고도 관계식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대칭 이동을 했을 때 도형의 방정식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평행한 직선이 된다라는 사실만 알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과 기울기만 가지고도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원에서는 중심으로 옮겼던 것처럼 2차 함수는 포물선의 꼭지점, 그리고 직선은 그냥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 아무거나 옮겨주게 되면 우리가 포물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포물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 있고 내가 요 점을 기준으로 전체 포물선 위의 점들을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하면 이제 요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내가 요 포물선을 이렇게 180도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아까 전에 아래로 볼록하던 포물선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포물선에 있던 꼭지점만 이렇게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이제 2차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부호만 반대로 뒤집힌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또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을 때 내가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다시 180도를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나오는 직선이 원래 직선하고 정확히 기울기가 같은 평행한 직선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아까 전에 있던 직선 위에 한 점만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해서 한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결국 도형을 옮긴다는 것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점 하나를 옮기는 방법만 알아도 전부 다 관계식들을 찾아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요 중심이 되는 직선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대칭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수학상 교과서에서는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A라는 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같은 거리에 수직하게끔 A'이 옮겨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요 직선 대칭축은 A점 그리고 A'점을 연결한 요 선분을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했다는 거죠. 결국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중점을 직선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직이기 때문에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 주어져 있는 직선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옮겨지는 점을 미지수로 놓고 대칭 이동을 시켰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결국 중심이 되는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전체 도형을 그냥 접는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결국 요 선을 기준으로 내가 요 점을 이렇게 접었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데칼코마니 배웠던 것처럼 그냥 접는 느낌으로 점이 옮겨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텐데 이게 점에 대한 대칭이동보다는 좀 수식적인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중점을 구해서 대입도 해야 되고 수직 조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가지고 요 점을 미지수로 놨으면 우리가 미지수 2개짜리 연립방정식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꼭 계산을 하는 연습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도형을 마찬가지로 직선을 중심으로 대칭이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까 점에 대한 대칭이동처럼 똑같이 각각의 도형에 랜드마크 하나를 정해가지고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만 옮겨주면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거고 포물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문제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이 포물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180도 회전이라서 위아래 볼록이 바뀐 포물선이 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포물선이 위아래 볼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삐뚤어진 포물선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수학상에서는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포물선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선 같은 경우에 요거는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선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는 평행한 직선이 된다 그랬는데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접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 얘를 요거를 대칭축으로 해서 접는다고 하면 아마 이 대칭이동된 직선은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될 거예요. 모든 점들이 요 선을 기준으로 접힌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직선이 되면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평행한 직선이라고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를 바로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일단 내가 직선을 옮길 때에는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만 옮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옮기기 전에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만 이렇게 대칭축에 대해서 옮겨주게 되면 지금 요 직선하고 대칭축의 경우에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요 점은 대칭이동을 해도 옮겨지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을 연립을 해가지고 바로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한 점과 기울기 말고 우리가 두 점을 가지고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직선의 방정식,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는 교과서에 있는 심화 문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해설이 옮겨지고 난 요 점을 미지수로 놓고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우리가 아까 했던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식적으로만 쭉 정리를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해설들이 나온다는 거죠. 해서 그렇게 수식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우리가 직선은 항상 한 점을 옮기고 나머지 한 점은 교점을 찾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복잡한 공식 없이도 직선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대칭 이동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옮겨지기 전에 직선이랑 대칭축이 이런 식으로 평행한 경우에는 옮겨지는 직선도 마찬가지로 평행한 직선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던 것처럼 기울기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아무 점이나 하나 옮겨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리고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점을 옮기는 방법만 제대로 연습을 하게 되면 도형의 방정식은 결국 그 도형의 랜드마크만, 직선의 경우에는 그냥 직선 위에 우리가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옮겨주는 방식으로 대칭 이동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계산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관련해서 간단한 팁 하나만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다 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처럼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복잡하게 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y는 x 대칭이랑 y는 마이너스 x 대칭 했을 때처럼 그냥 요 관계식에다가 내가 옮기고 싶은 점에 x좌표랑 y좌표를 그냥 집어넣는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대칭 이동된 점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 대칭 이동에서 y는 x 대칭 이동이라던가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칭 이동을 했었냐면은 x 대신에 y를 대신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대신 집어넣는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x는 꼴로 정리를 하면 얘는 x는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신 집어넣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랑 마찬가지 관점에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뒤에 y절편 상수항이 붙어 있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y 자리에다가는 x 플러스 n 그리고 x자리에다가는 y-n을 대신 집어넣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칭 이동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n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y 플러스 n을 이렇게 그냥 집어넣는 방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복잡하게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쓰지 않고도 대칭 이동을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예제 문제를 따로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요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을 이용을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요 방법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결과가 요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체크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식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만 쓰고 만약에 대칭축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을 이용을 해서 점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조심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오늘은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당연히 대칭 이동 단원에 나오는 수직적인 부분은 기억을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대칭 이동을 할 때 가능하면 수직적인 부분 말고도 우리가 머릿속에 이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특히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렇게 점을 옮길 수도 있지만 전체 도형을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하면 된다라는 사실도 잘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